네, 오늘은 제가 특수상대성이라는 이제 세 번째 강의,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좌표 변환하고 속도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고전적인 좌표 변환인데, 그걸 우리가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좌표계, S하고 S'이라고 하는 좌표계가 서로 상대 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림에서처럼 S'이 S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초기 시간 T하고 T'일 때가 T'이 0일 때 두 S하고 S 좌표계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S'이 S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G'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그 빨간색 물체가 어떠한 물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체를 기술하는 좌표가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Z하고 G'에 대해서는 G' is equal to G minus VT 이렇게 될 테지만, 나머지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수직한 두 좌표계 X하고 Y는 변함없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X'은 X, Y'은 Y. 하지만 G'은 G-VT. 그죠? 그리고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S나 S'이 두 관측자가 측정하는 시간은 늘 같다라는 게 고전적인 좌표 변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T' is equal to T.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 지금 좌표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해주면 각 좌표의 속도 성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xt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vx''은 vx, 그다음 vy'은 vy, 그다음에 이걸 시간에서 z 성분을 미분해주면 vg'은 vg 마이너스 상대 속도 v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물체의 속력은 S하고 S'에 따라서 VG 혹은 VG'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빨간색 물체가 만약 그냥 이렇게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고 그냥 빛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빛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빨간 놈이 이 빛이라고 하면, 그럼 이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S 좌표계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이 C면 S'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은 C하고는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는 보면 이 빛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은 특수상대성이로는 등속운동한 모든 관측자는 같은 C의 속력으로 관측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갈릴레오 변환으로는 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빛의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실제 그냥 현재 상황, 그냥 식으로 따지면 뭐 C'은 C-V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 갈릴레오 변환으로 따지면 만약에 S좌표계에서 빛의 속력을 C로 관측하면 그거하고 V의 속력으로 상대 운동하는 그 S'의 관측자는 빛의 속력을 C-V 이렇게 관측해야 된다는 게 식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상황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 그림은 그런 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보트가 이게 정지 있고, 그 다음에 S'이 V의 속력으로 맥렬이 지금 S를 향해 오고 있어. 그리고 S'이 S하고 딱 겹쳐진 순간에 섬광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빛이 쫙 반짝거리면 S라고 하는 관측자도 나로부터 여기서 빛이 이제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게 되면 구면으로 쭉 퍼져나가는 걸 S라고 하는 관측자만 그런 식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고, 그 V의 속력으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S'도 빛에 한해서는 그냥 C로 그냥 쭉 퍼져나가는 거로 관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이 좌표 변환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은 빛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환시키게,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든 로렌츠 변환이에요. 그래서 로렌츠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원래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크게 바꾸진 않고, 이게 이제 그 변환 관계식이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G'은 G-VT라고 하는 좌표 변환식이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오버롤 팩터로 K를 하나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K가 그 빛의 경우에도 좌표 변환을 만족해주는 K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좌표 변환 관계식이 있으면 그거의 역변환식도 우리가 금방 적어줄 수가 있어요. 역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변환 관계식은 S는 S에 대해서 S'이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좌표 변환 관계식이죠. 그러면 그거의 역변환이라는 거는 뭡니까? 역변환은 S'은 정지해 있고 S'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는 게 S'의 관점에서 보면 S' 나는 정지해 있고 S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역변환 관계식이야. 그래서 역변환을 그걸 적어라 그러면 역변환 관계식은 뭐냐면 프라임드 된 좌표계하고 언프라임드 된 좌표계 G'하고 G T하고 T 그러니까 프라임드 된 좌표계하고 언프라임드 된 좌표계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Z의 경우에는 Z는 K 곱하기 G 하고 V 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 V가 역변환인 경우는 V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야. V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 역변환은 뭐냐면 Z는 Z 플러스 V T 이게 바로 역변환 관계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로렌츠 변환의 역변환은 프라임드 된 좌표계를 언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언프라임드 된 놈은 다 프라임으로 바꿔주고 V를 마이너스 V로만 바꿔주면 그게 이제 좌표의 역변환이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식도 성립해야 되고 B라고 하는 식도 성립해야 됩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식으로부터 그러면은 내가 그 A하고 B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Z 프라임 자리에 여기 B식에다가 A식을 대입을 해줘봐. 그러면 Z는 K 제곱에 G-VT 더하기 KV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G'이라고 하는 자리에 KG-VT를 넣어준 거죠. 뭐.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Z는 Z하고 VT 그러면은 이놈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KVT 은 1 빼기 K제곱의 Z 더하기 K제곱 VT 맞죠? 뭐 산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놈은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놈은 T'은 KT 더하기 1 빼기 K제곱 나누기 KV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T'은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였지? S 좌표계 관측자가 갖고 있는 시계 T와 S'의 관측자가 갖고 있는 시계 T'이 항상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K가 1이 되면 T'은 T가 돼. K가 1이 되면 T'은 T가 되지만 그게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K가 1이 아니면 T'하고 T는 다릅니다. 그죠? 시계가 시간이 상대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을 갖다가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T'을 구했잖아요. T'은 T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시간과 시간의 변환 관계식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공간의 좌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은 공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합쳐져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성분, 어떠한 하나의 벡터의 한 성분처럼 여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의 속력은 S좌표계에서 봤을 때도 C가 되고 S' 좌표계에서 봤을 때도 C가 되죠. 그러니까는 빛의 경우는 Z축으로 진행할 때
빛의 경우를 보면 S 좌표계에서는 Z는 CT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겠고 S 프라임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Z 프라임은 CT 프라임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빛의 속력은 C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속력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S랑 S 프라임 좌표계는 빛의 그 속력을 S는 ZCT, S 프라임은 G 프라임은 CT 프라임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G 프라임은 여기 A에 있는 식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T 프라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식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K에 G-VT는 CKT 더하기 C 타임스 1-K제곱 나누기 KVG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다가 연습장 하나 갖다 놓으세요. 연습장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요거를 갖다가 Z하고 G하고 T와의 관계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주면 G는 뭐 K제곱 타임스 C 플러스 V 마이너스 C분의 K제곱 V 타임스 C 플러스 V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G하고 스페이스 성분 G하고 시간 성분 T와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G는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30초 똑딱 똑딱 30초 줄게. 계산돼요. 30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잠깐 멈춰. 그럼 잠깐 멈췄다가 이거 계산하고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Z는 something times T인데 이건 뭐하고 같아야 되죠? Z는 CT가 되니까 이놈은 CT가 돼야 되겠지 뭐. 그게 바로 빛의 경우에 이게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CT가 돼야 되니까 K제곱 times C 플러스 V 마이너스 C분의 K제곱 V 타임 C 플러스 V는 C가 돼야 돼요. 이거 정리해주면 다시 잠깐 멈췄다가 정리해보세요. 30초. 이것도 30초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K가 뭔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K는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스퀘어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이 아니야. K는 1이 아닌데 어떨 때만 1이야? V가 0일 때만 1이겠죠. 정지해 있을 때만. V가 0일 때만. 그러니까 G'은 G. 이 경우에만 성립하고 V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K는 1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K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K는 루트 스퀘어 루트 1-C분의 V 스퀘어분의 1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감마라고 쓰고 이거 부를 때는 로렌츠 인자 이렇게 보여요. 로렌츠 팩터 감마는 스퀘어 루트 1-V 오버 C 스퀘어분의 1. 그 다음에 이 감마는 항상 1보다 커요. V가 0일 때는 1이고 V가 C가 될 때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무한대 값까지 가질 수 있어. 감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빛의 속력으로 갈수록 감마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표 변환에 이제 G'은 감마의 G-VT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T'도 여기다가 대입해줘봐. T'도 여기다가 이제 감마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1 빼기 K제곱을 계산해줘야 하잖아요. 1 빼기 K제곱을 계산해주면 1 빼기 감마 제곱은 1 V 오버 C 스퀘어분의 마이너스 C분의 V 스퀘어가 되고 금방 계산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분모 1 C분의 V 제곱분의 1이 감마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감마 제곱 V 제곱 나누기 C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분모 KV는 감마 V니까 여기에다가 감마 V를 두 번째 팩터에는 감마 V가 분모에 더 들어가니까 T 프라임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T 프라임은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V 나누기 C 제곱 타임스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달라. 그래서 T prime is not equal to T. It is obvious. 그죠? 명확하게 T prime인데 T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빛의 속력이 모든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같게끔 보이려면
t는 t 프라임은 감마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감마 v z라고 하는 변환 관계식을 만족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다가 내가 c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ct 프라임은 감마에 ct 마이너스 c분의 vg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공간만 상대적인 게 아니고 빛의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좌표 변환식은 시간도 상대적이어야 한다. Time has to be relativistic. 응? relative 그 time has to be relative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제 CT 프라임이라고 굳이 붙인 건 뭐냐면 요거를 그 암기할 때는 얘가 Z가 공간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시간 공간의 단위하고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려면 T에다가 속력을 곱해주면 CT 프라임이 이제 공간의 단위잖아. 그래서 CT 프라임은 감마에 CT 마이너스 C분의 V는 디멘전이었고 Z. 그래서 모든 걸 다 공간의 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C를 그냥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좌표 변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S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상대 운동하는 S 프라임 좌표계는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 관계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X 프라임은 X, Y 프라임은 Y,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감마, G 마이너스 VT인데 요것도 V를 내가 이게 VT를 이거 다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게 베타라고 하는 양을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 베타를 C분의 V라고 해서 VT 대신에 그냥 V 대신에 베타 C. 베타는 차원이 없어. dimensionless. 감마도 dimensionless. 차원이 없는 변수입니다. 감마, 베타, they are all dimensionless. 그래서 베타 CT. 그 다음에 CT 프라임은 감마에 CT 마이너스 아까 C분의 V를 그냥 베타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타지. 그래서 이거 지금 양변이 뭐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감마는 차원이 없고 양변을 다 거리의 차원으로 만들어준 거야. G 프라임은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CT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해주면 이제 차원이 공간 차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베타를 곱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로렌츠 변환을 외우기는 훨씬 더 쉬워요. CT 프라임은 감마, CT 마이너스 베타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마는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V 오버 C 제곱인데 C분의 V를 베타라고 정의했으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 분의 1. 베타는 V 오버 C, C분의 V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이 정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역변환도 언제든지 정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 프라임을 기준으로 하면 S 프라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지에 있는데 S 프라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지에 있는데 S가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좌표 변환 관계식을 어떻게 한다고 좌표의 역변환은 프라임하고 언프라임을 바꿔주고 그래서 X는 X 프라임, Y는 Y 프라임, Z는 감마의 Z 프라임 그 다음에 속력 V 대신에 마이너스 V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Z는 감마의 G 프라임 플러스 베타 CT 프라임 그 다음에 CT는 감마의 CT 프라임 더하기 베타 G 프라임. 지금 역변환 어떻게 쓰는지 이해됐죠? 프라임하고 언프라임을 바꿔주고 V를 마이너스 V로만 바꿔주면 그게 역변환 관계식이야. 그래서 S가 볼 때 좌표 변환하고 S 프라임이 볼 때 좌표 변환은 서로 대칭인데 V가 마이너스 V로 바뀌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역변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렌츠 좌표 변환에서 X하고 Y는 이제 똑같으니까 관심 별로 중요하지 않지 뭐. 그냥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좌표에 대해서만 생각해주면 돼. 그게 바로 G 프라임은 감마 G 마이너스 베타 CT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간도 로렌츠 변환을 겪으니까 CT 프라임은 감마의 CT 마이너스 베타 G 요렇게 두 개의 좌표 공간의 한 무빙하는 좌표의 로렌츠 변환과
거기에 따른 시간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돼요. 나머지 수직한 공간은 그 상대론하고 좀 무관하니까. 그럼 이거로부터 이제 로렌츠의 속도 변환을 좀 정의를 구해볼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자가 지금 S에 대해서 S'이 V의 속력으로 G'의 G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Z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랬을 때 S가 볼 때의 이 물체의 속력을 VG, 대문자 VG, 그건 뭐냐면 G, dg, dt, g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vg.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속력을 S'의 관점에서 보면 vg'으로 보이겠죠. 그 vg'은 뭐냐면 dg', dg' divide by dt'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 S하고 S'이 볼 때 이 물체의 지축 방향의 그 속력 성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 그럼 VG하고 VG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로렌츠 변환을 좌표 변환을 계산했으니까 이 로렌츠 좌표 변환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이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DG 프라임은 감마 DG 마이너스 베타 C의 CDT 뭐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CDT 프라임은 감마 CDT 마이너스 베타 DG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서 C는 내가 양변을 갖다가 C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여기에 이쪽 CT 대신에 그냥 D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C분의 베타 DG 이걸 미분해주면 양변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나눠줘. DG 프라임 디바이드 바이 DT 프라임은 감마 DG 마이너스 베타 C DT 디바이드 바이 감마 DT 마이너스 C분의 베타 DG 이렇게 되겠죠. 그 나눠줘. 나눠주면은 감마는 서로 캔슬 될 테고, 그 다음에 DT를, 분모의 DT를 커먼 팩터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분자로 올려주면, 분모는 1 빼기 C분의 베타의 DG DT인데, C분의 베타가, 이 분모의 C분의 베타가 바로 그냥 C제곱분의 V, 베타가 C분의 V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베타 자리에 C분의 V를 내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1 빼기 C제곱분의 V dg dt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dg dt 빼기 베타 C. 베타 C는 V죠. 그냥 V dt 나누기 dt니까 그냥 1이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분자는 dg dt 빼기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dg 프라임, dt 프라임을 뭐라고 했죠? 그게 vg 프라임. 그 다음에 dg, dt를 vg라고 했으니까 두 좌표계 사이의 속도 변환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vg 프라임은 vg 마이너스 v 디바이드 바이 1 마이너스 c 스퀘어 분의 v 타임스 vg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그러면 이 속도 변환의 역변환은 어떻게 될까? 속도 변환의 역변환 옆에다 적어보세요. 속도 변환의 역변환은 어떻게 된다고? 프라임드 된 좌표계는 언프라임드로 프라임하고 언프라임을 바꿔주고 V를 마이너스 V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역변환은 어떻게 되죠?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요. VG는 VG 프라임 플러스 V 나누기 1 더하기 V 나누기 C 제곱 분의 VG 프라임 그게 역변환이야. 이해됐습니까? 무지무지 쉽죠? 속도 변환식은 로렌츠 좌표 변환식을 얻으면 그러니까 로렌츠 좌표 변환식을 얻으면 그냥 곧바로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S가 볼 때 물체의 속력을 VG 그 다음에 S'이 볼 때 물체의 속력을 VG'이라고 하고 스몰 v는 S하고 S' 사이의 relative velocity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좌표 변환식을 만약에 이 물체가 빛이야, 빛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S좌표계에서 빛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G가 C가 되면 VG 프라임은 어떻게 돼? C-V분의 1 빼기 C분의 V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C분의 V. 그거 정리해주면 VG 프라임도 C가 되는 거 명확하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한 좌표계에서 C로 보이면 다른 좌표계에서도 당근 C로 보인다. 당근이지.
영어로는 it's a carrot, it's a carrot. 캐럿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렌츠 좌표 변화는 빛의 경우뿐만 아니고 모든 질량을 갖는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도 다 성립하고 심지어 빛의 경우에도 성립해주는 좌표 변환 관계식이다. 그 변환이 뭐 어떤 변환? 로렌츠 변환입니다. 로렌츠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로렌츠 변환 관계식으로 길이의 수축하고 타임 다일레이션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똑같은 로렌츠 변환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S에 대해서 S'이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아까는 S에 대해서 S'이 오른쪽으로 구위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S'가 S'이 S에 대해서 왼쪽으로 구위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면 로렌츠 좌표 변환식은 아까 로렌츠 좌표 변환식에 대해서 V 대신에 마이너스 V로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X'은 X, Y'은 Y, G'은 감마, G 마이너스 베타 CT가 아니라 이 경우는 G 플러스 베타 CT. 왜? V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S'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도 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다음에 CT'은 감마의 CT 플러스 베타 G.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좌표를 주어지면 로렌츠 변환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보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길이가 L'인 막대가 S' 좌표상의 Z' 축에 놓여 있어. 그래서 처음과 끝 사이에 막대의 길이가 G2' G1' 그걸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이 막대를 S가 보게 되면 S의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S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S에서 볼 때는 이 막대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근데 사실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론적인 길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물체의 앞하고 뒤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돼요. 물체의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해서 얻어야지 길이의 의미입니다. 길이는 물체의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해서 얻는 걸 길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에 공간, 시간이 동시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S가 볼 때 L'이 어떻게 보이냐면 요 로렌츠 변환식 Z'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을 해주면 돼. 그러면 G2' 마이너스 G1'이 되잖아요. 그럼 G2' 마이너스 G1'은 감마의 G2 마이너스 G1 플러스 베타 C의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될 텐데 길이를 측정하려면 S라고 하는 좌표계에서도 길이를 측정하려면 처음과 끝을 측정한 시간 T2하고 T1의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델타 T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S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T2 마이너스 T1이 0이 될 때의 막대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길이의 정의야. 상대론에서 길이의 정의는 물체의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T2-T1이 같아야 돼. 그게 0이 돼야 돼서 그리고 이제 G2-G1이 그게 바로 S좌표계에 측정한 막대의 길이 L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L'은 감마의 L 혹은 L은 감마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감마분의 L'. 그럼 이 문제에서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겁니까? L?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했어? S의 좌표계 혹은 S'의 좌표계. 고유 길이는 S' 좌표계의 관측자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겠지. 왜냐하면 거기에 나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 그래서 L'이 고유 길이라고 하면 이 S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S는 정지해 있고 S'이 무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relativistic theory,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고 하잖아.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 L'의 입장에서 보면 L'을 측정한 사람은 고유기를 측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S'의 관측자가 고유기를 측정한 사람이고 S'에 대해서 S가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상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유기를 측정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측자, 그게 바로 S의 관측자는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감마만큼 줄어든다. 왜냐하면 감마가 1보다 크니까. 그게 바로 length contraction입니다. 길이의 수축. 여러분 S는 정지해 있고 S 프라임 무빙한다고 이해하면 안 돼.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움직인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있고 로렌츠 역변환이 있는 건 뭐냐면 서로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가 고유 길이를 측정했느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번 고유 길이의 그 길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고등학교 이 지금 교과서에 나온 우리 일반 물리에 나온 걸 한 번 더 그 복습을 하면 지금 이제 민수가 탄 열차, 민수가 열차에 타고 열차의 중앙에 민수가 놓여 있고 민수가 V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고 영희가 그 지면에 이렇게 정지해 있어. 그리고 민수가 탄 기차가 그러니까 민수가 영희하고 딱 오버랩 되는 순간에 지금 뭐 저기 번개가 번쩍거렸다고 그래. 번개가 양쪽을 쳐가지고 그 열차의 양쪽을 쳤는데 그 첫 번째 뭐 왼쪽에 번개가 친 사건을 A,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번개가 친 사건을 B라고 하면 영희가 볼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영희가 볼 때. 그랬을 때 민수가 볼 때는 영희가 볼 때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했죠. 영희가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민수가 보면 B'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이 나중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열차는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빛은 B'에서 일어난 놈은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얘는 먼저 B'이 먼저 만날 테고 A'은 쫓아가면서 만날 테니까 영희가 A, B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민수는 B'이 먼저 발생하고 A'이 나중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영희가 그럼 길이를 그럼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했냐면 열차의 고유 길이는 열차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지 않는 열차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그게 민수죠. 민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근데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움직이는 길이죠. 움직이는 길인데 영희도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과 뒤를 그래야 길이의 정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영희는 이 길이를 동시에 측정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도달을 했다고 하니까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한 길이도 동시에 측정을 한 거야. 델타 T가 0인 시간에. 하지만 그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 그러니까 영희가 측정한 길이도 동시에 델타 T가 0이 되는 시간에 측정을 했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보면 영희는 열차의 길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나요? 답이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측정을 한 거지. 열차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측정을 한 거야. 영희는. 다만 그 길이가 고유 길이가 아닐 뿐인 거죠. 그래서 앞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 지금 이 열차에서 영희가 측정한 길이의 관계식을 한번 곰곰이 30초 동안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길이의 정의야. 길이는 사실은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해야 돼요. 그게 고유 길이였던 아니던 간에. 이해됐습니까? 근데 고유 길이는 이해하기가 더 쉽지. 고유 길이는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한 놈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고유 길이니까 그건 뭐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정지한 놈을 측정한다고 하니까 고유 길이를 내가 찾는 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S 프라임의 한 위치에서 S 프라임의 원점에 시계가 놓여 있어. 시계가 똑딱똑딱 똑딱똑딱 가고 있어. 그리고 그때 시계의 주기를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T 프라임을 T초 간격으로 똑딱거리는 거야. 똑딱 똑딱 똑딱거리는데 그 S 프라임에 놓인 시계의 주기가 T 프라임이면 S가 측정했을 때 이 시계의 주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프로퍼 타임. 프로퍼 타임은 관측자에 대해서, 그게 운동하던 고정, 관측자에 대해서 항상 시간을 계산을 할 때는 고정된 시간, 아까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된다? 길이를 잴 때는 타임 인터벌이 0이, 델타 t가 0이 되는, 앞과 뒤를 동시에 측정, 델타 t가 0이 될 때 측정한 길이가 길이의 개념이고, 시간은 뭐냐면 공간이 델타 스페이스가 0이 될 때 고정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읽는 시간이 고정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읽는 시간이 그게 이제 프로퍼 타임입니다. 프로퍼 타임은 고유 시간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S 프라임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겠지. 그게 T 프라임이 고유 시간이 되겠지. 공간이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델타 스페이스가 0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프로퍼 타임, 고유 시간의 개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S가 볼 때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기는 델타 G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니까 델타 G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좌표 변환의 역변환을 이용해주면 돼요. 역변환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제 CT는 감마 CT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지를 이용을 해주면 그러니까는 C 델타 T는 감마 C 델타 T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의 델타 G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C 델타 T는 감마의 C 델타 T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델타 G 프라임인데 고유 시간을 측정한 사람은 델타 G 프라임 스페이스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델타 G 프라임은 0이고 그래서 양변에 C를 나눠주면 그 시간을 이제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는 감마의 델타 T 프라임 마이너스 감마 베타 나누기 C의 델타 G 프라임이 되는데 델타 G 프라임이 0인 조건을 만족해주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그 시간이 바로 델타 T 프라임.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는 감마의 T 프라임이 되고 T 프라임이 고유 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T 프라임이 고유 시간. 그러면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델타 T는 고유 시간보다 감마가 1보다 크다고 했죠. 고유 시간이 똑딱거리면 고유 시간에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똑딱 고유 시간의 주기가 3초면 고유 시간에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3초보다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한 길이의 수축, 시간의 지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로렌츠 변환에 대한 조금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 같은 걸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줄게요.